저희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제 6주차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개천절이어서 수업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추석 잘 쉬었죠. 저희가 이번 주에는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튜플 다음에는 저희가 딕셔너리와 세트에 대해 배울 거고, 아마 그때까지가 중간고사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간고사는 10월 14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도를 최대한 나가고 마지막 1시간 정도는 여러분과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가 어떤 걸 다뤘는지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숙제는 다 제출하셨나요? T 스트링이 뭔지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F 스트링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F 스트링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쓰지 말아야 할 경우에도 우리가 F 스트링을 사용하게 되어서 이 F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정보의 누출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상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이제 새롭게 나온 게 T 스트링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숙제는 이제 T 스트링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를 시켰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제출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트링 전반에 대해서 배웠죠. 스트링이 무엇인지, 문자열이죠. 그리고 문자열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파이썬 자체가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변수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변수는 그 변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그거를 뭐하러 불렸냐면은 메소드라고 불렀습니다. 메소드. 그래서 스트링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었고 또 만약에 스트링이 한 10글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글자부터 다섯 글자까지만 보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가 슬라이싱과 그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배웠었고 오늘 저희가 나갈 내용은 거기에 이제 리스트와 튜플은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리뷰를 좀 해보시죠. 파이썬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변수 s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이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s 하고 이제 함수 이름을 쓰면은 이게 다 메소드라고 할까요? 이 메소드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len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총 몇 글자인지를 물어보면은 파이썬의 6글자, 프로그래밍에 총 11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6개 더하기 11개 하면 17이 되는데 왜 이게 보면 18이 나왔죠? 왜냐면은 그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3번 띄운 것만큼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18개의 글자가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find와 unfind가 있었습니다. find는 앞에서부터 몇 번째 o가 처음 나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p부터 시작할게요. p가 0, 1, 2, 3, 4니까 첫 번째 나오는 파이썬은 4, 인덱스 4번이라는 뜻이니까 다섯 번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unfind는 이제 reverse find의 약자니까 뒤에서부터 세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뒤에서부터 아홉 번째, 뒤에서부터 아홉 번째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도 있습니다. 인덱스도 find와 유사합니다. find 유사하게 r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가 언제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은 0, 1, 2, 3, 4, 5, 6, 7, 8, 9. 9에서 나왔죠. 그래서 9가 출력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count는 아, 총 아, 인덱스 R 다시 볼게요. 인덱스 R을 보면은 0, 1, 2, 3, 4, 5, 6, 7, 8. 8에서 나왔죠. 그래서 인덱스 R은 8이 나온 거고요. 마지막 count는 그 문자가 총 몇 번 반복되느냐. 파이썬의 n이고요. 프로그래밍 할 때 n이 하나 있습니다. 총 두 개가 반복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문자를 다룰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있는 거 보면 is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is 알파면은 모든 문자가 알파벳인지, 모든 문자가 소문자인지, 모든 문자가 대문자인지,
스페이스바가 있는지, 뭐 숫자인지, 그죠? 그것도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던 게 스플릿. 스플릿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고 이제 가로를 열고 닫기만 하면은 이제 짜장, 짬뽕, 탕수육 이렇게 됐는데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보시면은 짜장을 잘랐고요, 짬뽕을 잘랐고요, 탕수육을 잘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가로하고 각각에 들어가는 엘리멘트들이 있다. 네,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실행 결과 나온 첫 번째 결과 있잖아요. 이 프린트 이, 이 부분, 이 부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변수가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할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리스트인지를 아느냐? 시작과 끝에 대괄호로 끝납니다.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납니다.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나는 거는 리스트구나. 그리고 여기 각각에 들어가는 우리가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짜장, 짬뽕, 탕수육이 되는데 이 각각의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엘레먼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엘레먼트.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할 거지만 리스트는 뭐냐면은 이 엘레먼트 하나 이상의 엘레먼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집합 같은 그런 변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스트링을 스플릿 했기 때문에 짜장, 짬뽕, 탕수육이라고 하는 총 세 가지의 엘레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래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어, 화살표가 하나씩 있으니까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면은 스플릿 안에다가 전에는 아무것도 안 줬죠. 아무것도 안 줬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띄우겠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특정한 문자를 주면은 그 문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출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for iteration, for 반복문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for 반복문은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for 있었고 in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range를 썼었는데 지금은 리스트 그대로 줬습니다. 리스트를 주게 되면은 리스트에 있는 엘리멘트 하나가 이제 처음에 서울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어, 서울 찍고 오라고 출력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대전 찍고 나오고 그다음에 대구 찍고 부산 찍고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은 스플릿과 반대로 이제 합치는 건데 대한민국 이 안에 각 글자를 쪼개서요. 그 쪼갠 글자를 여기 이 글자를 다 집어넣어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인은 여기에 있는 문자를 여기 안에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어, 아까 앞에서 봤던 건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스플릿을 나눈 건데 for iteration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띄우고 찍고 띄우고 이게 총 네 글자짜리 문자열을 우리가 주게 된다고 하면은 띄우고 찍고 띄우고 이 부분만큼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서울과 대전과 대구와 부산 사이에 들어온 걸 알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제 문자열로 줬기 때문에 문자열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하나씩 줬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이 형태는 문자열이 아닙니다. 얘는 리스트죠. 얘는 문자열인데 아래는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리스트를 주게 되면은 이제 각 글자 하나하나 사이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엘리멘트와 엘리멘트 사이에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말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이 리스트랑 문자열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자열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쌍따옴표나 아니면 따옴표 나왔으면 제가 A, B, C라고 합시다. 띄어쓰기 없이 그냥 A, B, C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스트링인데 얘나 얘나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면은 문자는 문자는 문자 한 글자 한 글자가 각각의 엘리먼트들인데 그거를 이제 묶어서 보는 관점인 거고요. 얘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이제 리스트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좀 띄워줬다. 뭐 이 정도만 다르겠죠. 좀 굉장히 되게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사용했던 인덱스나 슬라이싱 여기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는 여기 들어가시는 리스트 보면은 리스트는 이게 좀 뭐가 다르냐면은 문자열은 반드시 문자와 문자들로만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자 네 글자면은 네 개의 문자가 더 들어가 있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여기에 문자만 줄 게 아니라 내가 숫자 1을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문자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 여기는 정수형 변수가 하나 들어갔고요. 다시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는 꼭 형태가 문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굉장히 두 개가 유사한 구조구나. 그래서 스트링을 쓸 수 있는 데면은 리스트도 바꿔 쓸 수 있고 리스트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종류는 스트링도 바꿔 쓸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리플레이스 앞에 있는 모든 글자를 뒤에 있는 글자로 바꾸겠다. 일본은 한국당이다. 또 나도 한국당이다. 바꿔 할수 있습니다. F 스트링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괄호를 쓰고 이제 그 안에 변수형을 쓴다. 이게 이제 기본 형태입니다. 근데 그 중괄호와 중괄호 하고 변수 이름을 여기다 쓰는데 그 뒤에 땡땡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형태를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정수형인데 이게 4라 나왔고 0004 이렇게 나옵니다. 0004. 공이 총 글자가 총 4글자가 되도록 숫자가 출력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름입니다. 그냥 4를 붙이게 되면은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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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총 4글자를 차지할 거고 얘도 총 4글자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변수를 깔끔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봅시다. 얘는 원주율인데 원주율인 경우에 땡땡 뒤에 점 5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소수점 뒤로는 5글자까지만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F를 적어줬습니다. F는 플롯의 약자겠죠. 플롯. 우리가 실수형 변수를 우리가 플롯이라고 했었는데 그 플롯의 f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롯 형태의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소수 다섯 가지. 그리고 굉장히 큰 정수가 있다고 하면은 혹은 뭐 실수로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콤마를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매번 세 번째마다 콤마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읽기가 편하죠. 12만 3,456이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콤마를 붙여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땡땡 콤마를 쓸 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 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를 중간고사의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있다고 수업 시간에 안 달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직접 해보고 안 되면은 찾아와서 조교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트 탭을 누르면은 중간중간에 네, 코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탭을 누르면은 이게 코드를 왔다가 혹은 이제 PPT로 왔다 갔다 제가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하겠습니다. 리스트란 무엇이냐? 어, 리스트란 일단 첫 번째로 대괄호가 있다. 그리고 대괄호로 끝난다. 두 번째로 각에는 코마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이 하나하나 이걸 뭐라고 하냐고 했냐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엘레먼트라고 합니다. 엘레먼트.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보시면요.
첫 번째 리스트는 총 5개의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엘리멘트들의 형태는 정수요죠. 정수. 얘는 리스트인데 정수를 가지고 있는 어, 각각의 엘리멘트를 정수 인티저를 가지는 리스트 변수가 되고요. 아래는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스트링이죠.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리스트고 아래도 리스트인데 그 위에 있는 리스트는 리스트 중에서도 인티저를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아래는 스트링을 그걸로 가지고 있는 거다 됩니다. 근데 리스트는 이 꼭 어느 변수 엘리멘트들이 통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임 스코어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 이름 나오고요. 뒤에 숫자 나옵니다. 앞에 이름 나오고요. 뒤에 숫자 나옵니다. 각 엘리멘트들의 이 변수 형태가 섞여 있는데 리스트는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있는 예시를 봅시다. 아래 보시면 총 5개의 엘리멘트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합을 0으로 줬습니다. 합을 0으로 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스코어에 있는 점수를 하나씩 for iteration으로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복합 연산자를 통해서 이 합이 처음에 0이었지만 얘를 다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총점이 얼마인지 평균이 얼마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리스트와 박제시키는 리스트와 for iteration. 제 스코어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자동으로 완성된 겁니다. 제가 원하는 스코어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다음 같이 해보겠습니다. O 스코어를 받되 대신에 S 하나씩만 받아가지고 프린트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만 실행을 하면은 여기 이게 앞이 길지만 여기서도 실행된 거죠. 88, 5, 70,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들어가고 네 번째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가 들어가면서 얘가 총 5번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88, 95, 70, 100, 99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아까 다시 원래대로 했고 아까 근데 우리가 합을 구해야 되니까 썸을 제가 처음에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썸을 각각에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더해주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프린트 조금만 축소하겠습니다. F 스트링에서 총점은 총점을 몇 점이고 그 다음에 평균 평균은 몇 점이냐 봤더니 평균은 이 썸에다가 이제 스코어 렌을 하게 되면 뭐냐면요 엘리멘트 개수를 의미합니다. 총 5명이 시험을 봤네요. 그죠? 총 5명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5를 나누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좀 전에 했었죠. F 스트링의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내가 나타나겠다. 점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이 아래 있는 터미널 지우는 건 cls라는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실행을 하면은 총점이 452점, 평균이 90.40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연출했습니다. 리스트에서 이제 인덱스랑 그다음에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이거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뭐랑 굉장히 유사하면은 in and step 이거 스트링에서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똑같습니다. 이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신다고 하면은 슬라이싱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
스코어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점수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온 거죠. 두 번째 점수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여기 그 변수 이름에다가 대괄호를 하고 0, 첫 번째, 1,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출력을 하면은 첫 번째 점수는 88점, 두 번째 점수는 95점이나 나온 걸 하겠죠. 두 번째 점. 그리고 마지막을 보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줬습니다. 마지막 점수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걸 하겠습니다. 마지막 점수 99점을 맞죠. 그리고 아까 스코어 이렇게 해서 땡땡이 이거 그죠? 땡땡이는 뭐냐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그럼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두 칸 간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0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점수는 88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95점 안 나오고 70점이 나왔고 마지막에 99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88, 70, 99 앞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숫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띄어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첫 번째부터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숫자를 포함 안 게 0과 1만 들어가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숫자까지만 보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데 얘를 출력을 하면은 앞에도 88과 9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앞에 0을 안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얘랑 얘랑은 사실은 두 개 같은 결과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끝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작부터 마지막에서 세 번째까지만 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88점 나올 거고요. 95점까지 나올 겁니다. 마지막 건 포함이 안 될 거니까 88과 95가 나올 겁니다. 또 8과 95. 시작부터 뒤에서부터 세 번째까지니까 하나, 둘, 셋인데 70인데 이 뒤에 건 포함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88과 95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부터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만든다고 하면은 첫 번째부터 죄송합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7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6이 일곱 번째니까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숫자 1부터 7까지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0, 수 그대로니까 그죠? 7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두 칸 간격으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 보시면은 1, 3, 5까지 들어가요. 1, 3, 5. 마지막 7을 포함 안 하죠. 그래서 7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6까지만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은 1부터 6까지인데 거기에 두 칸 관계로 본다고 했으니까 1, 3, 5가 되는 거겠죠. 시험 문제 되기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넣고 다음 출력된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여러분 문제 푸시기 좋을 겁니다. 변경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다 놓고 세 번째 거 70점이었죠. 근데 세 번째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55란 숫자로 바꿨을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equal을 쓰면은 이 55란 숫자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출력을 하게 되면 얘는 55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바꾸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 개를 좀 동시에 바꾸고 싶다. 2부터 5까지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2, 3, 아, 아, 땡땡 오면은 2, 3, 4가 되는 거죠. 2, 3, 4. 2, 3, 4. 총 여기 세 개를 잡았는데 이 세 개의 엘리멘트 들어가야 될 위치에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주냐면은 20, 30, 40을 줬습니다. 이거 원래 가지고 있던 리스트가 이거였거든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리스트가 이거였는데 여기에 2, 3, 4가 들어갈 위치에 우리가 총 3개의
값을 새로 줬으니까 20과 30과 40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여기 봅시다. 여기서는 68인데 68은 68은 6과 7이죠. 6과 7만 들어가면 이 두 개를 잡았는데 이 두 개 잡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총 숫자를 5개를 줬습니다. 두 칸밖에 안 되는데 5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두 칸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걸 5칸으로 다시 늘려준 버립니다. 메모리를 굉장히 유연하게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이거 시행하고 나면은 원래는 총 10개짜리였는데 여기 이제 10개에서 2개가 빠지는 대신에 5개가 들어왔으니까 총 13개짜리 리스트가 됐다. 위에 거보다 총 3개가 더 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짜리 리스트가 됩니다. 이거는 안 하지 않겠습니다. 리스트에 플러스와 곱하기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곱셈과 곱셈. 자, 제 스코어는 11과 22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트 스코어 플러스 33과 44를 더해볼게요. 이렇게 더하는 게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스코어를 두 번 곱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가 11과 2가 있었는데 거기에 3과 33과 44를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1과 11을 33과 더하고 22와 22는 44와 더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그 덧셈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리스트에서 덧셈은 새로운 더 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파이썬 만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한 다음에 D 플러스 11, 11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을 하면은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 있던 리스트에다가 뒤에 있는 리스트 합쳐진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큰 리스트가 나온 걸 확인했어요. 곱하기는 뭐냐? 곱하기는 우리가 이제 이 리스트에서 곱하기 3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0과 10이 들어간 걸 총 3번 반복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앞에 거는 34와 44가 들어갔고요. 뒤에 거는 11과 21을 두 번 반복했구나를 했습니다. 네스티드 리스트, 리스트 안에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특별할 게 없고요. 보면은 첫 번째 리스트는 바깥에 대괄호랑 앞쪽에 대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콤마가 엘리멘트를 나누는 거예요. 얘가 엘리멘트를 하나 나눠주고요. 얘가 엘리멘트를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 파란색 이 글씨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엘리먼트가 리스트고요. 두 번째 엘리먼트도 리스트고요. 세 번째 엘리먼트도 리스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print lol list of list라는 뜻입니다. 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엘리먼트를 보여다 주는 거니까 1, 2, 3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엘리먼트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6, 7, 8, 9예요. 6, 7, 8, 9. 그 중에 두 번째 걸 잡았으니까 6, 7, 8, 9 중에서 두 번째인 얘를 가져오는 거겠죠. 출력을 하면은 다음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포문이 있는데 포문에
이 서브 하나 받는 얘가 보면 첫 번째 들어오는 거 뭐냐면 1, 2, 3은 하나의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다시 폼으로 두 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1, 2, 3이 이게 여기 나올 거고요. 프린트를 하나 해주는 거는 이제 이게 이 부분이 끝날 때마다 띄어쓰겠다는 거예요. 띄어줬습니다. 띄어써서 두 번째 엘리멘트인 4, 5가 나오니까 4, 5가 나왔고요. 그리고 띄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6, 7, 8, 9가 들어가니까 6, 7, 8, 9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주세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0이 철수, 그다음에 남이 총 3명의 학생이 있었고 여기가 국, 영, 수학, 과학의 점수였다고 합시다. 국영수가 점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각 학생들의 점수와 평균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0의 점수가 먼저 출력이 됐고요. 총점과 평균이 얼마인지 두 번째 철수의 평균과 출점이 얼마인지 나왔고 마지막에는 전체 평균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오브 리스트 혹은 네스티드 리스트 스코어 앞과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이 대괄호를 띄워서도 됩니다. 첫 번째는 철수 점수. 철수는 90점 국어를 받았고 80점 받았고 70점, 60점 받았고 77점 받았다 합시다. 마지막에 콤마를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첫 번째 엘리멘트, 두 번째 엘리멘트는 이번에는 0이 점수, 0이는 99점 국어를 받았고 수학을 국어를 잘못해서 56점을 받았고 75점을 받았고 8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이 점수는 남이는 100점을 받았고 90점을 받았고 40점을 받고 10점을 받았다 10점을 받았습니다. 이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총점 점수는 아까 앞에 있던 코드 저 그대로 따라 쓰겠습니다. 2개 받았습니다. for 학생 한 명의 점수를 받는 거죠. 스코어 전체를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철수의 국영수 점수가 나올 테니까 for 각 과목 subject in student 받으면은 이용했을 건데 썸을 서브젝트 스코어를 각각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학생 1번 학생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총점은 얼마고 그 다음에 평균은 선에다가 나누기 렌스 렌하고 스튜던트 들어가요. 받았을 때 총 4개 점수 4개의 과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냥 모든 학생들의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할 때마다 일단 모든 점수를 방금 계산한 총점을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그걸 다 더해주겠죠. 더해주고 그리고 이 카운트는 뭐냐면은 매번 할 때마다 총 몇 개의 과목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적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포인트 평균 총 평균은 몇 점인지 알려주면 토탈 스코어에다가 전체 시험 과목 수를 나눠주면 되겠다.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학생 9, 80, 60, 77이라는 4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길이를 보려고 하면은 student라고 하는 리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코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여기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입력이니까 여기까지 입력이니까 왔는데 코어를 봤더니 코어는 다음 같습니다. 코어를 봤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뭘 주냐면은 각각의 엘리멘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부분의 첫 번째 엘리멘트는 뭐가 되냐면은 9, 10, 80, 10, 7 이에요. 스튜던트가 지금 이 스튜던트가 뭐냐면은 이 변수로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서브젝트에는 90이 들어갈 거고요. 80이 들어갈 거고요. 60이 들어갈 거고 17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처음에는 썸을 0으로 했는데 그 썸을 다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썸이 지금 철수, 첫 번째 학생 철수의 점수가 될 거고요. 학생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학생 첫 번째 학생의 총점이 냈고 평균을 보려고 하면은 그 썸을 다시 이 과목수로 나눠야 되니까 그 과목수를 보려고 하면은 엘리멘트가 총 몇 개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엘리멘트가 몇 개인지 보는 걸 그 방법이 뭐냐면 렌을 붙입니다. 렌하고 리스트 좀 우리 렌하고 스트링을 주게 되면은 문자가 총 몇 글자인지를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는 렌을 붙이게 되면 이 엘리멘트가 총 몇 개인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토탈 카운트는 우리가 이 바깥에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각 학생들의 총점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각 학생들의 과목 수도 다 더해줍니다. 여기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스튜던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스튜던트. 총 4과목씩 학생당 4과목씩 봤다는 걸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해주면은 마지막에 전체 총점에다가 총 과목 수를 나누게 되면은 이 모든 점수에다가 총 과목 수는 총 12개 과목이니까 12개를 넣으면 평균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아까 앞에 시행했을 때 에러가 났네요. 그죠? 이 부분에 에러가 났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려면은 로 바꿔주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학생은 평균이 67점, 두 번째는 77점,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은 그리고 마지막 학생은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점수가 더 깔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땡땡 점 함 F 소수점 세 짝짜리까지만 딱 이쁘게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소수점 세 짝짜리를 만드는 방법은 반올림이다. 여기서 666이었으니까 반올림해서 7로 바뀌었다. comprehension. 네, 문법이 어드밴스를 얘기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리스트 안에 for 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 for가 들어가요. for. 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리스트가 그 자체로 여러 번 반복될 건데 내 변수 여기 있는 거를 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엘리먼트로 받겠다라는 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제가 예를 들어서 my list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대괄호 요거 대괄호만 닫으면 이거는 비어있는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리스트에다가 for i in range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range 10 하게 되면은 0부터 9까지 반복해 봅니다. print i를 실행해 보면은 0부터 9까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이 비어 있는 데가 0일 때를 이 i를 받아서 추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하는 걸 할 겁니다. 이제 이걸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곧 우리가 배울 건데 app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비어 있는 이 집합에다가 첫 번째 0을 넣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인지에서 1을 넣어 줄 거고요. 3을 넣어 줄 거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print my list is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my list is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my list is 0, 1, 2, 3, 4, 5, 6, 7, 8, 9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하고 세 줄이나 들어가잖아요. 물론 여기 제가 리스트 그대로 받을게 아니라 뭐 나는 0부터 9까지 각각의 제곱수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이리스트 출력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0부터 81까지 각각 숫자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내가 원하는 이미 다른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바꿀 거냐면은 이 우리 길게 돼 있는 거 한 줄로 바꿀 수도 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이리스트는 이거는 두 번째 리스트 되면 버전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I 근데 for I in range 10 여기 이만큼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거를 리스트 안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체 i가 range 10을 따라서 0부터 9까지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i가 지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총 10번을 반복해 0부터 9까지 반복하는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줄 거라고요. 그러면 내 리스트 2는 버전 2는 이게 출력하면 되겠죠. 이 세 줄로 표현하던 거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위에 있던 것도 0부터 9까지 하는 건데 아래에 있는 거는 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훨씬 더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제곱수를 한다던가 여기서도 제곱수를 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한다고 하면은 다 같이 되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게 이제 올드 패션들 그리고 아래 게 컴프리션을 이용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와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제곱수를 하긴 할 건데 짝수인 경우만 추가를 하고 홀수라고 하면 추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if i를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짝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0인지 물어봐서 그게 맞으면은 이제 그 결과를 추가를 할 거고요.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이거를 할 건데 이것도 아래에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for문 뒤에다가 if i 나눈 2로 나눈 게 0이다라고 하는 이 if문을 여기 추가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0부터 9까지 반복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언제 여기 추가가 되냐면은 만약에 얘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이 같아진다. 출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하고 하면은 0, 4, 16, 36, 64 되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올드 패션드라고 하긴 했는데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리스트 컴프레이션 이게 좋긴 한데요.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너무 자명한 경우가 아니면은 차라리 이렇게 코딩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뒤에 있는 거 만들어서 총 10번을 반복하는데 if가 해서 이제 짝수인 경우에만 내가 하는 거라는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일단 끊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맨날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방식을 어, 협업할 때는 위에 있는 방식 다 쓰시고 나 혼자 코딩한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뭐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컴프레션이 어떤 건지 배웠습니다. 보시죠. 여기는 이제 우리는 아까 i라고 했지만 여기는 뭐 n을 해도 되고 뭐 m을 해도 되고 아무 변수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n은 뭐가 되냐면 레인지 1부터 11까지니까 숫자 1부터 숫자 10까지가 들어갈 거거든요. 맨 마지막 안 들어가죠. 그러면 총 1부터 10까지 들어가는 리스트가 완성됩니다.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는 2를 곱한 거죠. 2를 곱한 기억을 보니까 이제 짝수가 이렇게 나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인데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0인 거, 3의 배수인 거만 1부터 10 사이에 3의 배수인 것만 출력하라는 거니까 3, 6가 나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래는 같은데 거기에 n의 제곱시죠. 그러니까 9, 36, 90, 81로 나오고 하는 것이죠. 게임과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다양한 내재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재된 함수들이 뭔가 뭐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insert, append, 그리고 extend가 있습니다. insert는 이제 어떤 숫자를 삽입하다는 뜻이고 append도 뭔가 붙여넣다는 거니까 굉장히 뜻이 유사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append나 insert나 그리고 extend는 그걸 또 확장시킨다는 거니까 extend도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더 추가한다는 뜻과 하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 서로가 세 개 다 굉장히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 2, 3, 4라는 리스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까 봤듯이 append 안에 하고 함수기 때문에 소괄호를 씁니다. 소괄호 5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1, 2, 3, 4 마지막에 5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는 게 여기까지 한 겁니다. 아래는 뭐냐면은 insert는 두 개의 값을 받는데 insert는 어디에 뭘 넣겠느냐랍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두 번째 줄까지 왔을 때는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2라고 했으니까 인덱스 2에 해당되는 건 세 번째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가 되는 이 위치에다가 내가 숫자 99를 집어넣겠다가 되는 거니까 1, 2, 99. 그러면 원래 세 번째 있던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4, 5, 3, 4,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펜드 했던 5가 들어가게 돼서 총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펜드도 뭐 늘리는 거고 인설트도 늘리는 거긴 한데 인설트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숫자를 넣어주는 거고 어펜드는 항상 맨 마지막에 넣어주는 거라. 익스텐드도 유사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리스트와 리스트 두 개를 더하게 된다고 하면 두 개를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습니다. 얘는 뭐가 같냐면은 얘는 뭐가 같냐면은 리스트 1 더하기 리스트 2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걸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리스트 1이라고 하는 그 변수의 이름이 오버라이드가 돼서 리스트 1 자체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형태가 됩니다. 늘어난 거를 우리가 갖는다. 어펜드랑 굉장히 유사한데 어펜드는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추가하는 거고요. 그 익스텐드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각각 풀어가지고 전체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펜드와 리스트 하나 구분을 좀 해보고 리스트 1 가지고 제가 1, 2, 3, 4 리스트 이용해서 제가 10, 10, 11, 12 하겠습니다. 힌트
리스트 1 append 리스트 2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하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여기에 extend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도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얘는 유사한 형태죠. 리스트 1과 2가 있습니다. 리스트 1에 append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에 두 번째 리스트가 어떻게든 이게 추가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꽂혀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기. 이걸 하면은 첫 번째 append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 2, 3, 4, 콤마 대괄호 11, 12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 리스트가 리스트 2, 이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가 하나의 엘레먼트로 들어간 걸 하겠습니다. 엘레먼트. 그래서 리스트 1은 총 길이가 5개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아래는 굉장히 유사한데 이번에는 익스텐드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첫 번째 있는 리스트와 뒤에 있는 리스트를 둘 다 풀어가지고 10, 11, 12에 각각의 엘리먼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게 됩니다. 어펜드는 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든 엘리먼트로 내가 기억하는 거고 익스텐드는 리스트가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은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각각을 나한테 어펜드 하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 이거와 유사한 게 이제 익스텐드를 이제 유사하게 보면 어떻게 되면은 for I in range 4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리스트 3에다가 append i를 하는 게 이제 얘랑 얘랑 같은 의미랑 약간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리스트 그 엘리먼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씩 풀어가지고 각각을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이 차이를 구분하시면 되고 insert는 뭐 아까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insert는 혹시 어디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라고 되어 있어요.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move를 사용하게 되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삭제가 됩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삭제. del 이용하면은 del은 파란색 글자인데 del은 뭐냐면은 기본 함수입니다. len이랑 비슷한 게 len이랑 비슷하게 기본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 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del 하고 씁니다. 세 번째에 있는 엘리먼트를 삭제시켜라. 그래서 이 하고 여기까지 실행하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두 번째 실행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1, 2, 3, 4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1, 2, 3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비워놨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부분에 있는 거 사라져가지고 없애줘봐라. 여러 개의 슬래싱 한 부분만큼 내가 입으로 비워주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리무브는 이제 삭제하는 거고 델도 삭제하는 건데 얘네들은 하나씩 삭제하는 건데 얘는 이제 슬라이싱에다가 이제 대괄호 이렇게 그냥 집어넣게 되는 거는 비어있는 그죠? 비어있는 공집합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3, 4, 5를 여러 가지 동시에 날릴 수 있어요.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날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8, 78, 5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 아, 팝은 팝은
팝은 우리가 이렇게 총 5개의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뽑아내냐면은 맨 앞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맨 뒤에서부터 뽑아냅니다. 맨 앞에서 뽑아. 이거를 우리가 저기 뭐라고 하냐면은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거죠. 후입 선출.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혹은 이제 놀이동산 줄 서 있으면은 우리가 후입 선출을 하면 안 되죠. 선입 선출을 해야 됩니다. 음료수가 시원해진 것부터 빼야 되고요. 그러니까 방금 집어넣은 음료수는 오랫동안 냉장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줄 섰다고 하면은 그럼 앞에 맨 처음에 줄 서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팝은 그건 아니고 맨 뒤에 들어간 사람을 이제 맨 뒤에 먼저 보낸다. 팝 하면은 99를 이제 출력을 빼버렸고요. 팝 한 번 더 하면은 그 다음 숫자인 100을 빼버렸고요. 그리고 팝 하고 숫자 주면은 몇 번을 뺄 거냐는 뜻인데 이제 우리가 1을 주게 되면은 하나만 빼겠다. 아,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주게 되면은 이거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보통 기본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걸 빼는데 이게 1이 돼 있단 말은 뭐냐면은 두 번째 걸 빼겠다는 거니까 얘를 빼겠습니다. 얘도 빼고 얘도 빼서 빼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스코어를 보게 되면은 88과 70. 아, 제가 하나, 둘, 세 번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세 번을 빼냈기 때문에 근데 세 번을 빼내긴 했는데 그걸로 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겠지만 제가 빼낸 숫자로 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빼게 되면은 4, 5, 4, 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 이걸 하면은 이 마지 뭐가 나왔냐면은 세 번 빠졌으니까 1과 2만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린트 B, C, D를 하게 되면은 B, C, D는 각각 B는 5, C는 4, D는 3이 되는 거예요. 4, 3. Last in, first out. First in, first out. First in, first out은 우리가 Q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last in, first out은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어, 놀이동산에서 줄 서는 방식은 혹은 식당에 가서 우리 줄 서게 되면은 먼저 손님부터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Q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스택은 그 형식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애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거니까 얘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다르다. 두 개가 자료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인덱스 카운트 똑같겠죠. 문자에서 카운트는 그 문자를 몇 개 있냐 물어봤으니까 리스트에서 카운트는 같은 숫자를 가진 그 엘리멘트들 중에 같은 값을 가진 엘리멘트 개수가 얼마냐 물어보겠죠. 카운트 백 하게 되면 카운트 백은 100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만점 받는 학생은 몇 번째 학생이냐 물어봤으니까 x 100을 하게 되면은 0, 1, 2, 3이니까 3번 학생입니다라고 뜨겠죠. assert 그리고 이번에 좀 다른 예시를 둬봅시다. 어, 제 호주머니 뭐 있나? 예를 들어서 뭐 코인 동전이 두 개 있을 수 있으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두 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고 50원짜리도 하나씩 나옵니다. 힌트 my index 50원짜리 동전 어디 있나 물어보. 제일 마지막 있죠? 얘는 하면은 4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 총 가지고 있는 것 중에 500원짜리 동전이 총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얘는 500이 2개 있으니까 총 2번 있다. 2라고 출력이 됩니다. 4와 2가 출력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슬래시는 뭐냐면 시프트 안 누른 상태로 무릎 붙이면 그게 슬래시입니다. 1이 생긴 게 슬래시예요.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시면요.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를 포맷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my answer. 그 답이라고 할게요.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제가 if my answer in if 네라 yes else if no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라고 입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yes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yes, sorry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yes, 램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네, 넵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if 여기까지 조건문인데 이 앞에 있는 엘레먼트가 포함이 되느냐. 그러니까 얘랑 같은 값을 가지는 엘레먼트 여기 리스트 안에 있으면은 true가 리턴이 되고요. 아니면은 그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else가 출력이 되겠죠. 얘라고 했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은 다시 할게요. 출력을 하면은 yes라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답을 바꿔서 네라고 바꿔도 얘도 yes. 자, 근데 아니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는 이 값은 여기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false가 될 테니까 false가 되면은 no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no라고 출력이 된거 하겠죠. 결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어떤 값을 받았는데 제가 yes라고 말을 하거나 y를 대답하거나 ok라고 하거나 얘라고 하거나 당근이라고 하면은 그 비주도 감사합니다 나오고 아니면은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고 나와요. 솔트와 리버스는 오른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 이 숫자 형태만 가능합니다. 솔트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만 정렬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합시다. 더 하면은 print my score sort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습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얘 숫자가 뒤죽박죽이었는데 솔트를 한번 실행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순서가 띄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름차수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 오름차수 정리가 돼 있던 애를 제가 이번에는
리버스를 이용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오름차순으로 돼 있는데 아래 같이 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위에 있는 이 명령어를 그래서 도그 문자 이거는 숫자가 아니니까 cat cow 아, 동물 이름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름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모든 엘리멘트들이 숫자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문자를 정의할 때 하는데 문자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제일 처음에 오는 글자가 A, B, C 순서는 서면은 제일 처음 오겠죠. 만약에 캣이나 카우는 똑같이 C로 시작하긴 하지만 A가 그 다음에 오는 문자인데 A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캣, 두 번째 cow, 그다음에 D, 그 D도 이제 O가 먼저 오고 그다음에 U가 그다음에 오고 F, H, P가 오는 거 하겠습니다.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된다. 네. 아, 문제가 된 게 여기서 제가 숫자를 하나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 30이란 걸 넣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러면은 솔트가 작동 안 돼요. 솔트는 반드시 모든 게 문자거나 모든 게 숫자라면은 할 수 있는데 숫자랑 문자를 섞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죠? 왜냐면 이 두 개는 지금 하나는 인티저고 다른 하나는 스트링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문가 뜬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가능하다. 오늘 수업 거의 다 했습니다. 리스트에서 주구장창 하는데 리스트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리스트에서 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숙제로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숙제를 풀어보시면서 리스트 이런 데 사용하면 좋겠구나. 좀 예시를 드리자면은 리스트를 잘 이용하면 어디가 좋냐면은 여러분 아직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배우게 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어, 어디 지역 이름인데 카지노가 유명한 입니다. 카지노가 굉장히 유명한 아, 모로코라는 곳에 몬테칼로라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되게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근데 이게 도박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처음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했냐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또 우리가 핵 그 무기를 개발하던 맨하튼 프로젝트를 할 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는 연산을 컴퓨터로 이제 여러 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반복을 해가지고 그 반복된 결과로부터 어떤 그 확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에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핵 방사능 핵 붕괴 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중성자 수 중성자가 다른 원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그게 연쇄 반응이 될 확률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 붕괴될 때 얼마만큼의 중성자가 나왔을 때 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이 돼가지고 이제 뭐 잘 안정화시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핵 분열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무기로 만든다고 하면은 얼마나 되게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으냐. 그 폭발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우리가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뭐 핵무기 개발할 거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건 아니고 어디 또 사용할 수 있냐면 우리는 뭐 주식 가격, 미래 주식 가격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되고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관심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2학년, 3학년 되시면은 전공 수업 들으면서 이 내용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리스트를 쓰게 돼요. 그래서 리스트 이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아주 간단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랜드 인트라는 거 이거 우리가 뭐였냐면 랜드 인트 1부터 6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프린트였죠. 1부터 6까지 랜드 인트 하게 되면은 1과 6 사이에 있는 정수를 하나 뽑아주는 겁니다. 2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6이 나오고, 2가 나오고 이제 숫자가 계속 반기를 확인할 수 있죠. 이 뭐예요? 주사위죠, 주사위. 우리가 지금 1부터 6까지 숫자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 주사위인 거예요. 여러분 주사위를 우리가 이제 100번을 돌리고 나면은 1이 나올 확률이 총 몇 번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0을 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숫자의 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그럼 100 나누기 6을 하니까 숫자가 얼마 나오면 16.6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하게 되면은 못해도 16번이나 17번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소 가서 주사위를 사는 거죠. 친구랑 같이 나 주사위 10번 돌리고 친구 9명 더 불러가지고 10명이서 주사위 10번만 굴리게 되면 금방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번 돌려가지고 각자가 1이 총 몇 번 나왔는지를 더하게 되면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실험 중심 과학이죠. 1차 과학 혁명입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이제 그 다음 이론 과학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과학인데 우리 100번 할 수 있습니다. 100번은 뭐 반 우리 전체 정원이 25명 정도 되니까 4번씩만 굴러보면은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1000번 하게 되고 10,000번 하게 되고 10만 번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주사위가 과연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죠. 이건 주사위에서 굴러가지고는 이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 힘을 좀 빌리면 좋겠다. 제가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요. for I in range 제가 돌리고 싶은 만큼 10만이나 적겠습니다. 10만 번을 반복을 할 건데 주사위가 영어로 다이스이기 때문에 다이스는 rand int 1부터 6까지 아까 수령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my results라고 해서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 모든 주사에 나온 결과를 이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10만 번 돌리게 되면 10만 번 돌린 10만 개의 숫자가 있는 리스트를 만드실 거니까 이 결과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확률이 계산해야 됩니다. probability of 숫자 1을 가질 확률은 여기서 my result 전체에서 숫자 1이었던 거를 전체로 나누면 되죠. 앞에 보시면은 이 모든에서 1이 나온 거 합을 보는 게 그 리스트의 카운트를 하면은 총 1이 몇 개인지를 셉니다. 그리고 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리스트 전체 10만 개로 나오겠죠. 10만 번을 반복했. 내가 근데 이걸 숫자를 늘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10만 번의 숫자를 내가 이렇게 그냥 넣어주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하나 설정했어요. 여기 앞에 그 숫자의 사이에 언더스코어로 쓴 거는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써도 파이썬은 언더스코어로 제 무시를 합니다. 제가 언더스코어 쓰면 마치 이걸 콤마로 보시면 되니까 10만인 거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돼야 된다고? 16.67%가 나와야 됩니다. 100번만 해봅시다. 100번. 10번만 해봅시다. 10번만. 이렇게 하고 이 결과를 이제 100을 곱하고 이제 그거를 소수점 2%, 소수점 부재까지 하고 퍼센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6.67이 나와야 되는데 이 100번을 반복했을 때는 20% 처음에 나올까요? 저 방금 이거 클릭하는 순간 컴퓨터에서는 총 10번의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계산한 겁니다. 20%라고. 이번에 두 번째 실행할 때는 10번밖에 안 나왔어요. 10%밖에 안 됐어요. 또 10%밖에 안 나왔습니다. 10%밖에 안 나왔어요. 20% 됐어요. 50% 될 때가 있고 이거는 총 주사위 6번 굴렸는데 그게 그중에 5번이나 1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제가 100번을 반복해볼게요. 100번. 100번을 반복했더니 이번에는 20% 나왔고요. 17%가 나왔고요. 18% 나오고 이게 값이 계속 바뀌는 확인했죠. 근데 이걸 제가 아까 10만 번이라 했으니까 10만 번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총 10만 번의 주사위를 돌렸고 그중에 1이 나온 개수를 전체 횟수로 나눈 확률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생각해 보면은 16.84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6분의 1을 하게 되면은 6분의 1은 16.67%니까 16.84면은 16.67과 유사하죠. 그럼 이 주사위 괜찮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16.67 나왔습니다. 얘도 부족해. 그럼 1000번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억 번을 제가 반복해요. 1억 번. 컴퓨터로 1억 번을 반복해서 수행해가지고 그중에 1이 나온 개수를 내가 확인한다고 하면은 계산을 좀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지금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제 컴퓨터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하시면은 여기서 렉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태스크 매니저를 열어보시면요. 여기에 제 램 메모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내 램 메모리는 128GB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35GB를 이 계산하는 데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보통 16GB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런 1억까지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10만까지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제 컴퓨터는 연구실에 있는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아까 32였는데 35GB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려집니다. 느려집니다. 근데 내가 총 1억 번의 주사위를 굴려서 그 나온 결과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1억 번을 했더니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확히 16.67%가 나왔대요. 전 이번에 그러면은 소점을 한 좀 더 늘려가지고 왜냐면 이거 하게 되면 16.666666%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소점 7번째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다시 그냥 똑같이 해서 소점 7번째까지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6.666666%랑 근사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산하는 동안에
아직도 계산이 진행되고 있죠? 16.665730340% 나왔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나중에 할 겁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로또를 매일 10만 원치, 그러니까 매주 10만 원치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그 로또로부터 오는 기대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단순하게 숫자를 하나 뽑고 기회가 나왔지만 내가 랜덤하게 숫자를 매번 10만 원어치 로또가 하나 1,000원씩 그러니까 10만 원치 하게 된다면 하면은 제가 총 100번에 6자리 숫자를 제가 6개 숫자를 뽑아낸 게 1부터 44, 45까지 뽑아낸 것들 중에 정답이 이제 1등은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그 1등이 딱 정해지면은 그 숫자랑 같은지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 하면 상금이 다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상금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누적 상금이 1년 동안에 한다고 하면은 이게 본전보다 높아지는 게 과연 몇 퍼센트인지 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조금 배웠던 리스트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주사위는 공평하다. 16.67%, 667% 주사위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튜플입니다. 튜플. 튜플은 이거는 이제 5분이면 끝납니다. 튜플은 불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아까 리스트는 내가 하나 만들어 놓고 리스트 제가 여기 리스트에서 세 번째 숫자를 제가 55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왜 가능했냐면 리스트는 그 안에 있는 엘리멘트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숫자를 넣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오버라이드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중간에 있는 값을 지울 수도 있었고 바꿀 수도 있었고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근데 퓨플은 뭐냐면은 그게 불변한대요. 튜플과 리스트의 근본적인 차이는 리스트는 대괄호를 쓰는데 튜플은 소괄호를 쓴다. 딱 그겁니다. 그럼 파이썬이 얘는 튜플이네. 다른 애는 리스트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방식은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for 스테이트먼트랑 연결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s라는 숫자의 값이 88, 95, 70, 100, 99가 들어가니까 동점과 평균 앞에서 보는 거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보시면요. 이 소가로 사실은 빼도 리스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가를 빼도 튜플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배우는데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집어넣어도 파이썬은 얘도 튜플이네라고 이해를 합니다. 대괄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봅시다. 튜플로 인덱스 가능해요. 왜냐면은 튜플에서 네 번째 값을 보겠다 하면은 0, 1, 2, 3이니까 여기서는 4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죠? 4가 출력이 됐죠. 얘는 1, 2, 3까지 보니까 이게 1, 2, 3을 보니까 2, 3, 4가 출력될 겁니다. 2, 3, 4 출력이 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는 튜플이기 때문에 소가로로 나왔다. 앞에서는 대가로로 나왔는데 그리고 튜플에다가 얘 6, 7 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더하는 건 뭐냐면은 6, 7을 더해주고요. 6과 7이라는 튜플과 튜플을 더해줬잖아요. 더해준 거고요. 1, 2, 3, 4, 5라는 것도 반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하냐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값을 바꾸는 거 안 됩니다. 튜플 1 있으니까 두 번째 값, 이 2를 100으로 바꾸자라고 하면은 뭐라고 되냐면요. 타입 에러가 나옵니다. 튜플 오브젝트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아이템 어사인먼트가 새로운 값을 이제 재할당시킨다는 뜻이에요. 어사인이 이제 할당하다는 뜻이니까 새로운 값을 재할당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델은 그 변수 지우는 거였는데 델 이렇게 하기도 얘도 안 된다. 값을 지우는 것도 안 되고 값을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언제 튜플을 쓰고 언제 리스트 쓰냐? 리스트는 자유자재로 내가 숫자를 중간중간에 바꾸거나 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튜플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부터 끝까지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튜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 저는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개인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 어떤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한다고 하면 3차원 공간에서 X축과 Y축과 Z축 격자 개수는 몇 개의 그리드로 내가 이거 나눌 거냐 이거는 처음부터 바뀌지 않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변환 계수 예를 들어서 피트를 인치로 바꾸고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고 이런 변환 계수 같은 것들도 중에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튜플 넣어주게 되면 중간에 누가 실수라도 건드리는 일이 없게 만드는 거니까요. 혹시 건든다고 하면은 그 건든 거를 우리가 이해해주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그 에러를 발생시키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걸 실행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값들에 대해서는 튜플을 사용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튜플 튜플인데 튜플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오른쪽에 튜플이 나오는데 튜플에는 왼쪽에 1, 2, 3이 있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각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킴, 강으로 해서 변수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는 이순신이 되고 김은 김유신이 되고 강은 강감천이 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앞에 하나씩 할당해 줄 수 있다. 또 바뀔 일이 없으므로 내부 구조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도 적게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전체 이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고로 불의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다, 안정성, 효율성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튜플을 리스트로 바꾸고 리스트를 튜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은 튜플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튜플을 이제 리스트 함수에 넣게 되면 얘는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튜플이라는 함수에 넣게 되면 얘는 튜플이 됩니다. 리스트 튜플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튜플은 이 값을 못 바꿔주면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얘는 가능하겠죠. 보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문제로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은 코어 두 번째 학생의 점수를 0점으로 만들어냈으니까 1을 줘서 얘를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y리스트 컴프리헨션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1에서 100 사이의 짝수로 구성된 리스트라는 거죠. I or I in range 1부터 101을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요? if I 나누기 2를 했을 때 얘가 0이라고 하면은 해주겠다. 혹은 다르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레인지 잘 쓰시는 분들은 for I in range 1부터 100까지 북한 간격으로 가겠다. 레인지에서 마지막은 스텝이었기 때문에 해보시오. 중간에 리스트 중간에 요소 하나를 삽입할 때 쓰는 거. 중간에 쓰는 거니까 중간에는 리스트 스택으로 사용할 때 스택으로 사용하려면은 이제 뽑아내는 건 팝이고요. 추가하는 거는 어펜드니까 이제 팝으로 이용하면은 도입 선출법입니다. 다섯 강제 만약 솔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를 하는 거는 답이 뭐냐면요. 답은 네, 답은 2번입니다. 얘는 품목 없어서 인증 안 합니다. 얘는 정수고요. 얘는 리스트.
일단 튜플인데 콤마가 안에 없으면은 왜냐면은 그 가로가 없는 튜플도 있기 때문에 콤마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런 튜플로 인정하지 않는다. 에러가 난다. 리스트와 튜플의 큰 차이가 뭐냐? 리스트는 메모리를 많이, 그런 메모리를 적게 사용한다. 리스트는 제한 없지만 둘 다 제한이 없죠. 얼마나 길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리스트는 요새 타입이고 튜플은 요새 타입이 다르다. 각 엘리먼트들의 타입은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이 이해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거는 힘을 내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반복되는 것들만 보여주는 거니까 반복이 되는 1과 2, 3은 반복이 안 되고 4도 반복이 안 되잖아요. 1과 2만 출력이 되게 나는 함수를 만들어 볼래요. 함수를 만들어야니까 제가 받는 거는 변수 이름을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얘는 리스트를 받는 거고요. 출력도 리스트로 출력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어느 리스트를 받았으니까 이 리스트는 그냥 내 리스트고 그리고 처음 새로운 리스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view라고 할게요. view에 있습니다. view에. 그 다음에 입력받은 리스트를 엘리멘트 토록하면서 할 건데 뭐라 물어볼 거냐면은 만약에 이 리스트에 있는 엘리멘트 각각을 봤는데 얘가 리스트 view라는 거에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걸 할 거고요. 없다고 하면은 다른 걸 써야 돼요.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요. 없었다고 하면은 view에다가 append 지금의 엘리멘트를 넣어주겠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반복된 리스트라는 거니까 리스트 duplicate 반복된 리스트라는 거는 append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 넣어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처음에 없었는데 넣었는데 그래서 내가 숫자가 1, 2, 3, 1, 1, 2, 1 이렇게 났다고 하면은 두 번째 1은 넣는 게 맞는데 세 번째 1이 나오는 거는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듀플리케이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넣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또 물어볼 거냐면 if element가 여기 없다고 하면은 not 없으면은 추가를 하라. 있으면 추가하지 말라. 그리고 return 리스트가 아까 예시가 1, 2, 3, 1, 4, 2였는데 프린트 넣어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1, 2, 3, 4, 2 있으면은 반복되는 건 1과 2밖에 없죠. 1과 2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면은 1과 2만 출력되는 걸 확인해 주세요.
여기 설명 좀 넣은 거죠? function to find 반복되는 리스트인데 input 리스트 입력받은 리스트한테 뭐가요? list of elements that are duplicate 반복된 엘리먼트들만 있는 리스트를 위탁한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분명히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는데 이제 숫자 1을 더 추가를 해줬다. 1이 총 4번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1이 또 추가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1은 하나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 추가하면 안 되는 거 이 부분을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겠구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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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셔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조교한테 물어보세요. 숙제로도 낼 거고 다음 주에 있는 중간고사 문제로도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